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게 세모네입니다. 오늘 세모네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AI로 책 만들기입니다. 못 알려주는 것이 없는 챗GPT와 못 그리는 것이 없는 미드저니 AI.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다양하게 쓰고 계시죠? 책 편집자가 이 둘을 알바생으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년 3월에 세종서적에서 출간된 전지적 부자 시점입니다. 이 책을 미드저니 AI와 챗GPT가 큰 몫을 해서 만들었어요. 먼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AI가 한 일을 알려드릴게요. 1960년대에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J. 폴 게티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직접 쓴 책입니다. 원서는 How to be Rich.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예요. 이 책은 출간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읽히고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참신하고 재미있습니다. 짐 폴 게티는 영화 올드머니를 통해 아는 분들도 이미 계실 거예요. 납치된 혼자를 두고도 냉정한 계산을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장했습니다. 내한테 반디들은 위인은 용서한 적이 없다. 이런 인상적인 모습이 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철 회장의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60년 전에 나온 이 책을 다시 한국에 내면서 AI에게 왜 일을 시켰을까요?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 책은 90년대에 한국에 출판되고 절판된 것을 편집자가 보고 내용이 정말 좋다고 다시 출간을 결정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반대가 좀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도 맞고 내용이 지금과도 들어맞는 것도 맞다. 근데 일단 6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 자체로 낡았다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담당 편집자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새롭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일단 번역을 새로 해야겠다고 계획했고 마침 챗GPT와 미드저니가 부상하면서 그래 그럼 좀 저걸 써서 새롭게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표지부터 볼까요? 보자마자 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표지 정면에 $100 지폐로 접은 듯한 사자머리가 있죠? 이 이미지를 미드저니 AI로 만들었습니다. 일을 시켰으니까 이름을 달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책 날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디자이너님의 이름을 보시고 아, 이 머리가 사자가 아니라 곰이야? 하는 독자님 후기도 있었는데 사자가 맞습니다. 곰이라기엔 너무 날렵해 보이지 않나요? 이 아이디어는 표지 디자이너님이 주신 시안에서 비롯되었어요. 보세요. 여러 시안 중에 담당 편집자의 눈에 가장 띄었던 책 시안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전지적 부자 시점이니까 옆모습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는 사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이 이미지가 옆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시점인데 담당 편집자가 생각했어요. 제목은 못 바꾼다. 얼마나 덕심을 담아 고심해서 지었습니다. 아시는 그 웹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목이 맞습니다. 참고로 표지에 보면 한 줄 카피가 있죠? 남들의 말을 듣지 마라.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른다. 이건 책 속에서 폴 게티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담당 편집자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가르침과도 어울려서 넣었습니다. 현재까지 믿은 것에 노라고 말하라는 그분의 피보다 진하게 살라는 당부를 담은 그 책이 전지적 부자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정면을 보는 달러 사자 이미지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 사실 꺾이지 않는 마감입니다. 때는 2월 초 미드저니가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로 사자머리 접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담당자가 26번 미드저니를 돌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전에 다른 아이디어로 시범상화 돌려봤던 것도 있어서 40번 정도는 그 이상을 시도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거 라이언즈 페이스 포토 스타일 오리가미인 US $100 사자의 얼굴 사진 스타일로 $100를 종이 접기. 완전 모자이크 스타일로 나왔죠. 오리가미는 일본어로 종이 접기입니다. 김치나 스시처럼 그 나라의 언어가 그대로 영어로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하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지금도 명작으로 풀리면서 플레이가 되는 파이널 판타지 7이 있거든요. 여기에 레드 서틴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닮지 않았어요?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인데 딴 데로 샜는데 여튼 전혀 달러의 느낌이 나지 않아서 라이언 페이스 폴디드 인 100 US 달러 포토 스타일 폴디드 인으로 접혔다라고 강조를 들어서 보니까 진짜 지폐를 접어버리고 폼 미쳤다. 심지어 사자가 지폐를 물고 있고 워싱턴과 반인 반수가 된 것도 있고 이건 아니다 해서 또 시도했죠. 메이드 오브 오리가미 폴 100빌 영문법에서 메이드 오브는 뭐뭐로 만든 메이드 프롬은 원재료라는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사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음 같아서는 얘로 쓰고 싶었습니다. 문제가 다 정면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정면을 봐 이러고
Let's pull into $100 front face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면을 보려는 facing the front를 넣었더니 보이시나요? 슬슬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죠. 지금 보니까 한국사 1타 전환교생님 있지 않나요? 아주 저 뼈 때릴 때 모습 닮았어. 빨리 때려치워라! 안 비슷해요? 앞에서 본 정면이라는 viewed from the front 넣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좀 더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책과 비교해보자면 갈기 부분이 좀 노란색인 거 보이시나요? 이건 제가 디자이너님께 부탁을 해서 달러 느낌이 나도록 조각조각 작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달러로 만들어졌다 하는 느낌이 나도록 디자이너님께서 액을 많이 써주셨어요. 하고 나서 금화로 만드는 게 나을까 해서 좀 해보기도 했는데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챗GPT로 각주 만들기. 이제 미드저니가 아니라 챗GPT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각주예요. 각주는 이렇게 책에서 독자들이 모를 만한 부분을 각 페이지에 설명해주는 거예요. 다리 각자를 씁니다. 혹시 미주도 아시나요? 미주는 꼬리 밑자를 써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몰아서 둔 거거든요. 저는 각주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알고 싶어요. 독자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웬만한 건 제가 각주로 바로 편집해서 넣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폴 게티가 주장하는 일. 부모님에게서 넉넉하게 유산을 받아 성공한 것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20대 초에 석유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드는 생각이 $100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독자라면 했겠지만 한국 독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How much is $100 now in 1914? 1914년에 $100는 지금 얼마야? 사실 이거 두 번째 물어봤는데 앞에는 대답을 안 해줘서 지금이랑은 차이가 난다고 앞에서 말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요즘 짜증나는 것 같지 않나요? 한 번 한 말 또 시키는데 약간 이런 느낌? 엄청 소심하면서 또 좀 짜증이 많은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1914년에 $100로는 뭘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멋있는 옷, 신발, 몇 달치의 모던한 아파트 월세. 이렇게만 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당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얼마가 되었는지 물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을 볼까요? 시급은 22센트. 풀타임 워커의 경우 한 달 주급이 $11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5배에 해당하는 월급으로 계산해서 $40에서 $50라고 그냥 넣었습니다.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월급은 327만원이라고 하죠. 2022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폴 게티는 $100를 썼으니까 한 650만원 정도가 한 달 사업 예산이었겠구나 하고 그냥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부잣집 아들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과 미국을 바로 대조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각주에서 24살이 안 되었는데 $100만 벌어서 은퇴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또 독자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시에 $100만 또 얼마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1916년에 $100만 지금 돈으로 얼마니? 앞에보다 헛발질을 좀 덜 했어요. 몇 번 물어보니까.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지는 어렵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에 의거하면 $2,700만 정도다라고 답하더라고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건 그냥 그날 환율 1,260원을 곱해서 나온 거예요. 340원. 이걸 24살이 되기 전에 벌었으니 요즘 말로 영앤노치죠. 부럽다. 외에도 폴 게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챗GPT에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책이니만큼 국내에서 한글로 찾는 것보다 영어로 찾으니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렇게 책 표지에 미드저니, 책 본문에 챗GPT를 써서 책을 만들면서 담당 편집자가 느낀 점은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 제대로 시켜야 제대로 일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표지를 만들어줘. 책에서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알아서 설명해줘. 이렇게 시키면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대신 뭘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시키면 좀 효율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달러 지폐로 정면을 바라보는 사자 얼굴을 사진 스타일로 접어서 만들어줘.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많은 걸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위해서는 또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겠죠? 폴 게티는 심지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모든 측면을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기계가 지시를 하게 된다. 60년 전에 AI를 예언한 거예요. 이거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책을 편집하면서 AI는 앞으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많은 것을 파악하는 사람,
뭘 물어봐야 할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굉장히 벌려놓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폴 게티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 일터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그 사업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두어라. 그 회사의 모든 부문, 부서의 직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